우리 회사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 안내하고 만족도 조사도 해야 되고 네. 뭐 불편 사항도 받아야 되는 네. 그런 일련의 커뮤니케이션을 저희는 도와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는 한국에는 우리가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런 툴을 찾는 게 되게 진짜 없죠. 그리고 읽는지 안 읽는지 이게 되게 트래킹이 중요해요. 근데 그걸 기존에는 그냥 문자로만 보내니까 네. 트래킹도 잘 안 되고 근데 우리는 어떤 고객이 읽었는지 읽었는데 이 사람이 상담을 원해요 딱 하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 후속 캠페인 날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인사이트 MC 김홍일입니다. 오늘은 자부의 이동욱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자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동욱이라고 하고요. 그 자버는 고객 관리하는 그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 내부 고객은 당연히 직원이고 외부 고객은 그 진짜 고객이죠. 그래서 저희는 고객들 그룹마다 그 소통을 도와주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자버라는 회사 이름이 뭐예요? 왜 자버예요? 사람들이 결국에 모든 사람이 다 잡이 있잖아요. 오케이. 잡의 잡. 네, 그 잡을 하면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툴을 만들려고 저희가 자버라고 지었습니다. 직장인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소통을 도와준다. 그리고 소통에는 가장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일단 첫 번째는 회사가 고객들한테 자기네 어떤 서비스라던가 회사를 알려주는 게 있고 만약에 뭐 계약이 성사되면 또 계약서를 써야 되고 우리 회사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 안내하고 만족도 조사도 해야 되고 뭐 불편 사항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련의 커뮤니케이션을 저희는 도와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헤어샵이 있거든요. 헤어샵에 처음에 이제 거기서 뭔가 예약할 때 연락처를 남기잖아요. 그러면 예약이 됐다고 알림도 해주고 그걸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해줄 수도 있고 전화도 있을 거고 문자도 있을 거고 카카오도 있을 거고 뭐 무식하게 이메일 보낼 수도 있고. 저희는 그래서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다 선택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예약이 확인됐구나 라고 이거를 알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게 헤어를 끝나고 나면 보통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혹시나 뭐 이런 후속으로 뭐 해줄 게 있는지를 물어봐요. 만족도 조사를. 그러면 그런 거를 저희 걸로 보내면 이제 고객들은 부담 없이 카카오톡에 응답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손이 좀 잘 안 잡히는 게 내가 어떤 가게 주인이다 또는 내가 회사의 뭐 CEO다 누군가와 소통을 할 때 리스판스를 보내는 건 카톡으로 해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고객이 한 명이면 개인 카톡으로 보내거나 뭐 해도 되는데 헤어샵만 해도 하루에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를 일괄로 보내야 되거든요. 누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수신 확인도 돼요. 만약에 중요한 예를 들어서 예약인데 자꾸 확인 안 하면 다시 읽지 않은 사람한테는 재알림도 보내고 그런데도 몇 번을 재알림을 하는데도 안 본다? 그럴 때 보통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면 112 전화해서 혹시 확인하셨냐 뭐 오늘 오시냐 이걸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되게 번거롭죠. 그런 서비스는 한국에는 우리가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런 툴을 찾는 게 되게 진짜 없죠. 딱 그렇게 최적화된 게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센터장님이 옛날에 디캠프에 계실 때 디캠프 행사하면 지금도 사실은 디캠프 행사 오냐 안 오냐를 다 체크해요. 매니저분들이. 그렇죠. 전화로 하겠죠. 그렇죠. 최근에 저희 거 도입해서 단체로 쫙 보내고 안 읽었으면 다시 재알림을 계속 보내요. 그러고 나서 원래 안 원래 확인해라. 안 읽어본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런 어떤 고객 관리 아니면 디캠프는 회원 관리 그 다음에 뭐 그런 어떤 특정 그룹을 관리하는데 좀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특별한 기술들이 뭐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는 어떤 기술이냐면 이거를 보통 구글 폼 같은 걸 많이 써요. 구글 폼을 쓰면 옳지 안 옳지를 이렇게 문자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거든요. 일단. 그러면 일단 누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체크가 안 돼요. 그리고 이 구글 폼은 잘 보면 이 폼 링크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은 사람이 맨날 이름, 연락처, 뭐 소속을 항상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맞아요. 누가 온다는지 알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 기술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100명한테 보내면 100명의 URL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나 체크만 하면 1번 URL이 체크를 했고 2번 URL 확인 안 했고 3번 URL 안 온다고 했는데 이거를 사실 체크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사실 기술적으로.
그렇구나. 근데 거기에 우리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다. 네. 누가 카피 못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든지 소프트웨어는 다 카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디테일한 기능과 사용성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오랫동안 한 방에 꾸준히 쌓냐가 네. 사실은 되게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적화하고 예를 들면 저희도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동시에 발송하는 건수가 1000건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0만 건까지 발송할 수 있게 한꺼번에. 예,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뭐 장애가 나면 그 장애만 다시 뽑아서 다시 이 사람들이 발송이 실패했다. 요런 것들 만드는 게 생각보다 디테일한 게 개발 공사가 많이 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돈을 어떻게 벌고 있어요? 개인이 쓴다 이러면 아, 네네. 아, 그러면 그건 어떻게 내가 시스템 사야 되는 거예요? 앱이에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그냥 가입해서 네. 유료 결제 쓰면 되고 네. 지금 뭐 다양한 그 요금제가 있는데 네. 아주 기본적인 요금제는 네. 월 5만 원이 그 계정 사용료가 나가고 네. 발송당 50원 정도의 사용료가 청구됩니다. 청구되고 예. 무슨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 월보다는 단건으로 하는 것도 예. 뭐 그럴 때는 그냥 그 사용 건당 과금을 하면 돼요. 예.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지금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기관들을 말고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요 서비스에 접촉에 된 익스포즈된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 거를 발송하는 그건 보통 회사들이 많고요. 그렇죠, 막 이걸 그렇겠죠. 받는 사람들은 개인일 거고. 주로 예. 개인이 많은데 예. 한 달에 뭐 2, 30만 건 정도가 되니까 평균 그 2, 정도 사람들이 물론 중복도 있을 테지만 네. 그 정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한 달에 2, 30만 명의 국민들이 우리 자보의 기술로 이루어진 URL을 받고 네. 그럼 20만 명인데 우리가 보내면 초기에 딱 열어보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돼요? 근데 거의 뭐 80% 이상 여러분들. 왜냐면 진짜 이게 꼭 읽어봐야 되는 정보들. 뭐 그래서 어떤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하면 업데이트된 내용을 알려주거나 뭐 이런 거니까 수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발송자들은 지금 몇 군데 정도 기관이? 저희가 지금 한 800군데 회사가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 진짜 시중 은행도 있고 뭐 KT도 있고 KT는 이야기해도 되나 지금? 이야기 됩니다. KT는 아주 잘 써주고 있거든요. 오케이. 뭐 현대모비스 이런 데들도 있는데 아주 작은 진짜 뭐 헤어샵 심지어는 뭐 식당에서 쓰는 분도 있어요. 지금 용도를 쭉 설명을 하면 봅시다. 그리고 네. 은행에서는 뭘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은행에서 뭘 하냐면 예. 예금이나 네. 대출이 만기가 되면 이걸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법적인 의무도 있고 그리고 읽는지 안 읽는지 이게 되게 트래킹이 중요해요. 근데 그걸 기존에는 단순히 그냥 문자로만 보내니까 네. 트래킹도 잘 안 되고 근데 우리는 어떤 고객이 읽었는데 이 사람이 상담을 원해요. 딱 하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 후속 캠페인을 날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 은행이 있고 또 약간 다른 케이스인데 KT는 전국에 대리점이 되게 많거든요. 네. 또 대리점에 또 대리점 직원들이 있고 KT에서 어떤 정보통신부나 이런 데 중요한 공지사항이나 뭐 이런 게 바뀌었으면 실상을 빠르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저희 걸 쫙 전달했는데 만약에 진짜 중요한 거 많이 읽으면 뭐 30분 단위로 계속 읽으라고 알림을 계속 내요. 바뀐 정책으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늦어지면 잘못하면 이미 계약됐는데 여기서는 정책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담원 고객한테 이게 바뀌어서 이제 이런 정책은 안 되고 이런 걸로 가입하셔야 된다 이렇게 안내할 수도 있고 또 어디서 많이 쓰면 협회나 단체 사실은 디캠프도 마찬가지. 왜냐면 특정 사람한테 어떤 행사를 알려야 되고 정보를 정확히 받아와야 돼요 개별로. 근데 이런 거를 보통 앱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앱을 만들면 또 가입시켜야 되고 맞아. 또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바로 취합하고 하니까 이런 게 좀 간편하죠. 이걸 쓸 수 있는데 아직 쓰지 않는 잠재 고객을 말한다면 누가 될까요? 저희가 작은 기업들이지만 뭐 샵이나 이런데 왜냐면 뭔가 저희도 최근에 직원이 그 저희 고객사에 머리하러 간 거예요. 근데 펌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들은 뭐 컴플레인도 하는데 그냥 딴 데 가려고 다음에는. 그래서 제가 연락해가지고 거기 다시 그 리터칭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걸로 뭐 하기로 했냐면 리터칭을 원한다고 딱 체크만 하면 요즘 사람들이 전화하고 막 카톡하면 불편해요. 근데 왔는데 맞아, 그냥 젊은 사람들이 콜 포비아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체크해서 솔직히 리터칭했으면 좋겠다 딱 체크하면 거기 연락해서 오시라고 언제. 왜냐면 그렇게 하면 계속 온대요. 근데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불만족한 거 얘기도 안 하고 오면 그냥 안 온대요 그냥. 맞아.
고객 만족도, 서비스 그쵸. 만족도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네. 맞네. 실제는 단골 마케팅은 잘못하면 막 팔아제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조그만 거 하나 챙겨주는 거예요, 맞아. 사실은. 챙겨주는 거. 고객을 계속 재방문시켜야 될 때들이 저희 좀 타겟입니다. 잡어는 어떤 정보에 액세스가 가능한 거, 어떤 정보는 또 못 가져오고. 저희가 고객들이 발송한 정보나 고객들의 정보는 저희도 접근을 못해요. 오케이. 다 암호화 걸어놨고 당연히 못 들어가게 해놨고 보안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내부 구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 서버도 내부에서 쓰고 근데 이제 클라스 발전하면서 이거를 서버도 외부에 놨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외부 걸 쓰지만 거기서 우리 데이터를 그 공급자가 못 보게 다 암호화 처리하거나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 방화벽을 다 만들어놔서 저희도 그걸 못 보게 막아놓고 또 이미 큰 기관들은 그런 거를 그 보안 처리 되는지를 체크리스트에다 보내서 체크도 다 하고 심지어 실사 나오고 해서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금융기관이 들어오거나 큰 회사 들어오면서 보안이 다 맡기고 IS 27000을 따면서 그런 걸 조금 더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기술적 보안도 해놓고 정책적 보안도 해서 그런 거를 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저희가 접근 못하게 저희도 내부에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서비스나 여기에 이걸 기초로 해서 뭐 또 다른 서비스나 컨텐츠를 만들거나 하는 업그레이드 하거나 뭐 이런 계획들은 또 있습니까? 큰 회사들은 그 고객 관리 시스템이라는 CRM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뭐 세일즈포스라던가 그렇죠. 은행은 자체 CRM이 있고 한데 그런 데들이랑 저희가 좀 제휴나 연동을 해요. 그래서 그쪽은 이렇게 CRM은 있지만 뭔가 이런 그 쌍방향으로 정보를 보내고 받고 하는 시스템들은 사실은 거기서 만들진 않거든요, 직접. 그런 걸 저희가 연결해서 하는 걸 있고 그래서 요번에도 은행권의 CRM이랑 저희 걸 연동한 거예요, 사실. 저희가 그 에이페이 연동을 해서 거기 고객들한테 어떤 타이밍에 어떤 게 나가라 이런 거를 좀 자동화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의 세션이고 아주 작은 기업들은 CRM을 안 쓰거든요. 그렇지. 그럼 저희 거 가지고 그냥 그룹핑 정도 또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하는 걸 할 수 있게 고객 관리 기능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잡으라는 프로그램은 기업에서는 고객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툴이잖아요. 네.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어떤 팁 또는 철학적 근거 또는 뭐 노하우 이런 거를 말씀하신다면 뭐가 될까요? 고객 관리할 때 보통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기 제품을 많이 팔고 싶고 하는 게 기본 속성이잖아요. 근데 광고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상한 게 받아본 입장에서 광고 본다고 막 사고 싶다 이런 얘기가 사실 별로 안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광고성으로 막 알리는 것보다 그 노력보다는 만약에 우리 고객한테 필요한 거를 뭐 진짜 챙겨주는 컨텐츠 아니면 정보를 주거나 예를 들면 제가 뭐 소파를 샀어요. 소파 잘 쓰고 있냐고 물어봐 주거나 아니면 쓰는데 뭔가 이런 걸 주의해라는 걸 계속 챙겨주면 소개도 해주고 되게 거기 좋다. 아니면 되게 다시 살 때 다시 거기 사야지. 아니면 거기에 상품 중에 다른 상품 있으면 또 사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 마케팅이나 할 때 그 내가 유저로 생각하면 진짜 챙겨주는 거. 맞아요. 그런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에 오히려 진짜 마케팅이 아닐까 요즘에 단골 마케팅? 창업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원래 개발자 출신이신가? 저는 그 뭐 다들 외모가 개발자처럼 생겨가지고 개발자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저는 원래 그 대학 때는 원래 처음에 기획과를 좀 다니다가 기계과? 재미없어서 좀 그만두고 디자인과로 가서 철학과를 복수전공해서 처음에는 삼성전자 그 UX 팀에 들어가서 UX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상품 기획 쪽 가서 솔루션 기획 쪽, B2B 솔루션 기획 쪽을 하다가 퇴사하고 바로 창업은 아니고 선배 회사나 뭐 이런 데 좀 일 좀 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겨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어요? 지나고 보니까 사주팔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제가 운 좋게 삼성도 입사했고 이렇게 한 것 같아서 되게 뭔가 자랑 케이스 같지만 그러니까 남들만큼 경쟁해서 잘할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남들이 주어진 길을 잘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전 저만의 길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디자인과에 갔는데 그때는 디자인이 좀 그림 그리는데 치중돼 있었어요. 뭔가 시각적인 걸 많이 표현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하는 걸 좋아했는데 사실 디자인과 갔더니 좀 그렇게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운 좋게 그때 애플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약간 인문학적 소양 있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디자이너, UX 디자이너를 채용하게 좀 몰랐죠, 사실은. 삼성에서 그런 사람을 뽑는지.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그런 게 딱 적합해서 삼성 디자인 멤버십이라는 데가 되고, 그래서 삼성도 입사했었던 계기라서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뭔가 남들을 따라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따라해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저만의 약간 커리어를 만든 거죠. 대학교 때 디자인과 나온 저희 학교에서 디자인과에서 철학과를 복수 공부한 사람이 아마 제가 처음이었다고 들었고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의 뭐 보통은 경영학과나 그렇지. 뭐 이런 과를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그걸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지금 공동 창업자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윤정님은? 사회에서 네. 어떤 분이 소개해서 진짜 근데 네. 사회에서 그냥 우연히 알게 됐는데 네. 인생의 가치관이나 이런 게 잘 통하더라고요. 네. 박윤정 이사님 머니카라고 부르는데 네. 그걸 되게 잘해요. 뭐냐면 제가 그때는 사실 사회 초년생 때는 좀 찌질했어요. 자존감도 약하고 피해의식도 많고. 근데 되게 저만의 장점과 뭔가 개성을 되게 존중하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친구지만 네.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기도 하지만 약간 멘토 같은 친구예요, 사실은. 저 비디오 한번 찍어줘야 찍힐나? 창업하는데 이제 공동 창업자가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창업이나 좀 이렇게 나름대로 뭐 역사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부족한 게 있어야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창업한 지 몇 년 된 거죠? 이제 딱 7년 됐습니다. 만 7년. 와, 회사 경영 7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예요? 다음 달 월급이 없을 때가 제일 맞아요. 힘들죠.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돈을 잘 빌려요. 회사 생활할 땐 돈 빌릴 일이 없거든요. 그냥 뭐 없으면 그냥 대출 받으면 되고. 근데 저는 여태까지 돈을 안 갚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 돈 빼놓고. 세상에 공짜는 딱 하나래요. 엄마 젖.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갚아야지. 네. 그렇구나. 우리만 안 하면 사업이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자기 이상 오버하다가 감당을 못할 거를 벌려놓으면 사실 엄청 힘든 건데 열정과 욕심이 한 끗 차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열정, 욕심 넘어가는 순간 이제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는 거대 기업의 회사원으로도 몇 년 있었죠? 몇 년? 제가 한 5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이 7년. 네. 회사원과 사업가, 창업가 뭐 한마디씩으로 정의하면 어떤 것 같아요? 삼성의 장점은 뭐냐면 학교 다닐 때 저 학교는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왜냐면 학교는 내가 해야 될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회사는 내가 잘하는 걸 찾아서 이걸 잘하고 못하는 거는 옆이랑 같이 하면 돼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는 국영수 다 잘해야 되지 좋은 데 가는 건데 근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진짜 좋은 프로덕트가 나오거든요. 좋은 서비스 제품이 나오니까. 대기업의 또 장점은 뭐냐면 직군이 해야 될 업무 너무 다양해요. 맞아요. 근데 그걸 찾아가면 돼. 근데 처음부터 안 시켜줘요. 근데 저도 그룹장님한테 1년 동안 쪼는 거예요. 내가 빨리 기획팀으로 가야 된다. 자, 그런 삼성이라는 회사원 시스템이 있고 리소스가 풍부하고 또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그 리소스를 직급과 관계없이 해볼 수 있는 창업.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리소스가 전혀 없는. 그렇죠. 창업은 좀 의사결정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 대기업은 그래서 새로운 거 하긴 솔직히 어려워요.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긴 좋지만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는 이 비즈니스를 깨트릴 수 있으니까 되게 보수적이에요. 이미 잘 돌아가는 비즈니스를 일개 사원 대리 뭐 과장이 건드리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건드리기 기회를 안 주죠. 네, 기회를 안 주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거 하기 어려워요. 뭐냐면 뭘 하나 하려면 파트장, 본부장, 다른 상무님, 저기 상무님, 전무님 뭐 다 공유해야 되니까 뭐 하나 하려면 공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대기업이 뭐 따라하면 어떻게 하냐면 대기업은 사람과 돈이 많아서 못 따라한다고 생각해요. 맞아, 있었어 오히려. 네. 맞아요. 그 처칠이 그런 말 했잖아. 재군들 우리 더 이상 돈이 없기 때문에 머리를 써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게 오히려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혁신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것 같아요. 네. 역설적인. 없기 때문에 혁신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자버의 이동욱 대표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어줌으로써 사회가 그리고 소통하는 사람 간의 신뢰를 정진시키고 믿음을 만들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대담은 머니투데이의 김홍일의 혁신기업 답사기로도 보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스타트업 인사이트의 MC 김홍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